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회가 스스로의 힘을 좀 키우기 위해서요.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경기도 의회 브리핑 자료를 보면서 이 지방자치판을 바꾸려는 움직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파헤쳐보죠. 핵심은 역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이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고 또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번 경기도 의회의 시도는 왜 좀 특별한 건지 그런 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자치분권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 책임을 우리 지역으로 좀 더 가져오자 뭐 이런 큰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큰 틀에서는요. 근데 경기도의회는 이걸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이때 핵심 사업으로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이게 공식 출범했다고 하고요. 포천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김성남 의원 이분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셨네요. 네, 바로 이 위원회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제도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좀 바꿔보려는 시도거든요. 그동안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그러니까 도청이죠. 이 도청의 영향력 아래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파트너이자 또 감시자로서 딱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거네요. 네,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자료에 보니까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있던데요. 첫 번째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이건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고 또 좀 어려운 과제일 수 있는데요.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이나 예산 편성, 이런 게 상당 부분 집행기관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건 의회가 아예 독자적으로 조직을 꾸리고 또 예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게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의회가 자기 살림을 직접 꾸릴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래야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또 도민 입장에서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 또 집행부하고 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뭐 권한을 나누는 문제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마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이 훨씬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이게 열리는 거군요. 네,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조직과 예산의 자율성,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과제, 지방연구원법 개정,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정책 역량 강화, 뭐 이런 거랑 관련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딱 그거죠. 의회가 단순히 그냥 조례안 통과시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현실에 정말 맞는 그런 좋은 정책을 먼저 제안하고 또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하려면 전문적인 싱크탱크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자체적인 연구 기능이 있어야겠죠. 네. 근데 현재 지방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못 해주고 있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연구원이 의회의 정책 개발 파트너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중앙정부 계획과는 좀 다른 경기도만의 어떤 교통망 구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데이터랑 분석에 기반해서 진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군요. 흥미롭네요. 네, 정책 역량 강화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과제는? 이건 좀 결이 달라 보이는데요.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논의. 이건 왜 필요한 거죠? 네, 앞에 두 과제가 이제 의회라는 기관 자체의 역량 강화에 좀 집중했다면요. 이건 의원 개인의 활동 환경 개선,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뭐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지 아니면 퇴직 후에 어떤 불안감, 이런 외적인 걱정 좀 덜고 오로지 의정활동에만 딱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이걸 만들자는 취지인 거죠. 활동에 집중할 환경 조성.
네,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결국은 의정활동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의원들 지원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우려는 없을까요? 아, 네.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당연히 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중요한 건 역시 그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이걸 어떻게 확보하느냐겠죠.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투명성의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초대 위원장인 그 김상남 의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움직임들, 이게 결국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국 이 시도들은요,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여기에 더 귀 기울이고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성공한다면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분명 기여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핵심은 이 계획들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정말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회법 제정 같은 사안은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아, 그게 국회 사항이군요. 네. 그래서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실제 성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이 커지는 것, 이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 커지는 만큼 그 힘이 잘못 쓰이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려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책임성 확보 방안, 이런 게 함께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